자, 이번 강의는 TV 수리 실무과정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TV용 SMPS 회로 해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구성도, TV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여태까지 뭐 지금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수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보면 뭐 모니터 수리를 주로 많이 하죠. 근데 모니터하고 TV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처음 아마 접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모니터나 TV 쪽은 SMPS 즉 파워 서플라이 부분이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SMPS 전원 동작 방식에는 두 가지가 보통 있어요. 오토 방식하고 스탠바이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부분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가 TV SMPS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교류 전력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효 전력은 무엇이냐, 무효 전력은 무엇이냐, 역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요. 교류 전력의 부하에 따른 위상차, 교류 전력은 RLC 부하에서 위상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RLC 부하에서 교류 전력을 가했을 때 어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발생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TV SMPS 구조, TV SMPS는 모니터 립스 보드하고 구조가 좀 틀리다고 그랬죠. 틀린 이유는 뭐냐면 모니터는 전력을 많이 먹히는 그 제품이 아니지만은 TV는 구조도 좀 복잡하고 전력을 많이 먹힙니다. 그래서 TV 쪽은 모니터 쪽 SMPS에 비해서 부가 회로가 좀 많이 추가가 돼 있어요. 높은 전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PFC 회로하고 공진 회로라는 것이 추가돼서 높은 전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SMPS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TV 쪽은 또 SMPS 파트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파트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이제 TV SMPS 회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죠. 파트별의 어떤 주요 구성 부품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SMPS 파트별 회로, 즉 스탠바이 회로, PFC 회로, 공진 회로에 대해서 회로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SMPS 고장 점검 및 수리, TV SMPS의 그 대표적인 고장은 어떤 거고, SMPS 쪽에서 고장 점검 및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자, TV 쪽, 모니터나 TV나 이런 우리 고장 수리를 해본 사람 알겠지만은 SMPS 고장이 70%를 점유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SMPS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뭐 우리 모니터 수리 과정에서 뭐 AD 보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OS 보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패널 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교육을 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참조를 하시면 될 거고, TV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SMPS 구조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안다면 TV 고장 수리도 여러분들이 한 7, 80%는 커버할 수가 있다. 즉 SMPS, TV SMPS만 정확하게 회로 해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TV 수리도 어렵진 않다. TV에서 대표적인 고장이 뭡니까? SMPS 고장이 주로 많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뭐냐면 TV들이 LED TV라든가 QLED 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광원 방식, 즉 뭐냐면은 TV 액정 패널은 뒤에서 광원을 쏴주지 않으면은 그죠? 화면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광원을 쓰는데 광원이 CCFL 즉 형광등 방식이냐 아니면 LED 방식이냐. 예전에는 CCFL이라고 형광등 방식을 썼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LED 방식으로 바뀌었죠. 광원이 LED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LED 광원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리를 할 때 LED 그 광원 중에서 LED 패키지 하나하나씩 분량이 나서 TV가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고장들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LED 바를 우리가 교체하는 그 방법은 뭐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다음에 한번 그 고장난 LED 패키지 갖고 패키지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고장을 점유하는 부분이 바로 TV
쪽에 SMPS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MPS를 단독으로 수리했을 때, 그죠? SMPS는 오토 방식 아니라 스탠바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SMPS 수리하고 나서, 그죠? AD보드나 이런 걸 연결 안 하고 단독으로 메인 파워, 즉 12V, 24V, 33V가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SMPS 단독으로 해서 어떤 신호를 줘서 메인 파워를 기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메인 전압을 어떻게 할 것이냐. SMPS 단독으로 우리가 스탠바이 전압을 이용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또 네이버 TV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제 그 공식 카페에 올려져 있는 전기전자 기초이론, TV 모니터 수리 실무, 이 부분을 먼저 선행 조건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기초과정이라든가 모니터 수리 실무 과정을 여러분들이 선행 조건으로 강의를 안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뭔 강의를 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뭐 전기전자 기초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수리 실무 과정을 들으신 분은 강의를 듣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걸 듣지 않고 막바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전기전자 기초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실무 과정을 이수한 상황에서 이 강의를 들어달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되고 재미가 나야 강의가 듣는 맛이 있겠죠. 근데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른다면은 강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조건으로 듣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TV 구성도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를 주로 이제 수리하신 분들은 TV를 수리할 기회가 뜯어오면 이게 뭐지 하고 나름대로다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TV 내부 구조, 즉 TV 뚜껑을 열어보면 이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틀린 부분이 반드시 있죠. 뭐가 틀리게 보냐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SMPS가 이 모니터 립스보드, 즉 SMPS 복잡하네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요 AD보드. AD보드도 모니터 쪽에 AD보드에 복잡하죠. 왜냐면 TV는 부가 기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USB 꽂는 데도 있고 HDMI, 또 RCA 단자, 그 다음에 TV를 볼 수 있는 튜너, 이런 부가 기능이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모니터 쪽의 AD보드나 TV AD보드나 동작 원리는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틀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모니터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FRC 보드라는 게 하나 나타났고 Tcon 보드라는 게 나타났죠. 그죠? 이게 지금 우리 모니터 쪽에는 이 보드가 별도로 안 돼 있죠. 모니터 쪽에 아주 FRC 보드라는 보드는 아예 없고요. 그죠? 이 Tcon 보드는 모니터 쪽에 이 패널 보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빼놓은 거죠. 그죠?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패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V 쪽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딱 열어보면은 뭐지? 하고 나름대로 다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뭐 Tcon 보드라든가 이런 FRC 보드 말고는 뭐 인버터 쪽, 그죠? 인버터 쪽 똑같이 있을 거고, 그죠? AD 보드, SMP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매번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LED 모니터는 그럼 어떻게 되냐? LED TV는 어떻게 되냐? 사실 이 광원이라는 게 아까 CCFL이라는 그 형광등을 쓰는 광원이 예전에는 있었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LED 광원으로 바뀌었죠. 그죠? LED 광원으로. 그러면서 이 CCFL이라는 것은 형광등이기 때문에 교류를 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버터라는 게 필요했고요. 인버터는 뭐냐면 직류를 교류를 바꿔주는 거다. 그죠? 15000V를 형광등에 가해 형광등이 점등이 되기 때문에 교류 12V를 직류 12V를 받아서, 그죠? 트랜스를 통해서, 물론 뭐 거기는 FET하고 PWM이라는
전원 소자를 두 개가 공조돼서, 그죠? DC를 AC로 바꿔서, 그죠? 그걸 어디야? 인버터 트랜스 1차 측에 가해주면은,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전류를, 즉 교류를 1차 측에 가해주면은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2차 측 유도기를 발생된다 하는 것이 그 트랜스 원리죠. 트랜스를 통해서 승합을 해서, 그죠? 승합을 해서 이 형광등에 공급을 해줘서 형광등이 켜지는 방식을 썼는데, LED 바로 LED 쪽에 광원으로 가면서 얘가 뭐로 바뀌었냐면 컨버터로 바뀌었어요. 컨버터로. LED는 뭡니까? LED는 반도체 소자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인버터는 이 교류로 DC를, 그죠? AC를 바꿔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에 가해주면 켜지겠습니까? 이 교류잖아요. 안 되니까 이 방식이 컨버터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금 뭐냐면 여기 좀 트랜스가 있죠. 그죠? DC를 AC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트랜스가 없어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LED 모니터하고 LCD 모니터는 완전히 뭐 어떤 뭐 다른 나라 다른 세계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얘는 DC로 AC로 바꿔주는 거고, 이 컨버터는 LED 바가 뭐 몇십 개냐, 뭐 엣지 방식하고 직화 방식이 있는데 LED 몇 개가 이제 전류 공급하는 이 전류 이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DC를 다시 DC로 바꿔서, 그죠? DC로 바꿔서 이 전류를 높여서 공급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LED 모니터라든가 LED TV 보면은 이 인버터랑 이 트랜스가 없어요. 그죠? 뭐 컨버터 내지는 드라이버 보드라고 그랬는데 드라이버 보드가 별도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뭐 LED TV나 LED 모니터는 완전히 틀린 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제가 모니터 실무 강좌에서 말씀드렸는데 틀린 게 아니라 단지 인버터가 컨버터로 바뀌었다. 그죠? SMPS는 틀린 게 아닙니까? SMPS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죠? SMPS는 TV, 뭐 LED TV나 LCD TV나 OLED TV나 SMPS는 똑같아요. 그럼 OLED는 뭐냐? OLED는 이 인버터나 컨버터가 필요 없죠. OLED는 액정 자체가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그죠? OLED TV, OLED 많이 들어봤죠?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SMPS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같다. 그래서 LCD TV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LED는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 다시 한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T콘 보드라든가 FRC 보드 같은 게 우리 모니터에서 볼 수 없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이런 부품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뜯어보면 이 뭐하는 역할인가 하는 이제 차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처음 보는 이제 FRC 보드라는 게 나왔죠. 앞전에서. 제가 요 앞전에서 보면 FRC 보드라는 요게 있었죠. 이게 뭐 하는 역할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FRC 보드는 프레임 레이트 컨버터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우리 AD 보드에서 저 그래픽 카드 통해서 입력되는 이 신호들은 60Hz의 어떤 그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60Hz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지 화상을 1초 동안에 60장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우리 눈에는 동영상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정지 화상들을 있죠. 정지 화상들을 1초에 60장을 갖다가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 정지 화상들을 60이 보여줌으로써 이걸 60개 구현해 줬을 때, 우리가 느꼈을 때 사람이 걸어가는 동영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1초에 60장을 보내는 것하고 1초에 120장을 보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자, 화면이 이게 더 부드럽겠습니까? 이게 더 부드럽겠습니까? 자, 120장을 보내는 게 부드럽죠. 그죠? 스포츠 같은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게임이라든가 스포츠를 우리가 TV로 본다 그러면은 1초에 60장의 정지 화상을 보내는 것하고 120장의 정지 화상을 보내는 것하고 틀리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 보면 60Hz짜리의 그 우리가 모니터링과 TV를 썼는데, 요건 요즘은 뭐예요? 게임도 굉장히 그 고해상도로 가면서 120Hz나 144Hz를 쓰게 되는 거죠. TV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 240Hz까지 이 지원되는 모니터 TV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비싸죠. 보통 요즘은 120Hz의 어떤 그 주파수를 갖는, 그죠? 그런 모니터 TV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0Hz로 들어오는 이런 영상들을, 이 신호들을, 그죠? FRC 보드를 통해서 60장의 어떤 사진을 중간에 하나하나씩 끼므로써 이걸 120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FRC 보드다 하는 겁니다. 그죠? FRC 보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Hz의 신호를 받아서 좀 더 부드러운 영상 있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서 FRC 보드를 통해서 60장의 그 정지 화상을 중간중간에 한 장씩 더 껴줌으로써 좀 더 부드러운 영상,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이게 FRC 보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이제 그 TV라든가 모니터라든가 보면 60Hz하고 120Hz 놓고 좀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죠. 즉 60Hz는 좀 잔상이라는 그런 게 생기고 120Hz짜리는 잔상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럽고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구현해더라도 LCD 패널이 120Hz가 지원되는 제품에서 가능한 거지, LCD 패널이 60Hz만 지원되는 우리 그 액정이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120Hz 지원되는 제품에서는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FRC 보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FRC 보드도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통 뭐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 보드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드를 맞는 것들을 구해서 보통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했지만은 뭐 LED 패키지 쪽에 하나 불량이라든가 SMPS 불량이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모니터 수리해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립스보드 쪽에 불량이 나면, 그죠? 전원이 동작이, 저 AD 보드에 필요한 5V하고 인버터에 필요한 12V를 제대로 공급 안 해주다 보니까 화면이 뭐 깜빡깜빡 뭐 나오다가 만대든가, 뭐 전원이 버튼이 안 눌러지든가 이런 현상이 많죠. 그 수리를 해본 사람은 뭐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런 불량이 많다는 거죠. 자, 우리 일반적인 보드를 보면요, 우리 모니터 쪽에 보드를 보면, 자, 신호가 LCD 모니터는 AD 보드에서 바로 패널로 들어가지만, TV는 AD 보드의 신호를 FRC에서 한번, 그죠? 신호 변화를 거쳐서 Tcon 보드를 통해서 패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 비해서 좀 틀리죠. 모니터는 그냥 보시면 AD 보드에서 LVDS 케이블을 통해서 바로 패널 보드로 전달이 됩니다. 그죠? 전달이 되면 이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받은 영상 신호를, 디지털 영상 신호를 아날로그 화소 전압과, 그죠? 화소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 신호를 변화해서 바로 여기는 LDI 칩, LCD 구동 칩에 전달해 준다.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TV는 틀리잖아요. 그죠? TV는 AD 보드에서 FRC 보드를 통해서 Tcon 보드를 통해서 패널 보드로 들어가는 이런 신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회로를 좀 이해를 해야 수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FRC 보드는 뭡니까? 그죠? 60Hz의 영상 신호를, AD보드 받은 영상 신호를 120Hz의 그 영상 신호를 바꿔주는 역할이 FRC 보드다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FRC 고장이 났다, 문제가 됐다, 영상이 뭐 이상하게 나오거나 안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이런 신호 흐름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SMPS의 동작 방식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오토 방식하고 스탠바이 방식이 있어요. 자, 오토 방식은 뭐냐면, 이 모니터에서는 립스보드 이거 많이 보셨죠? 모니터에서 립스보드. 립스보드는 뭐냐면 220V 전원을 갖다가 여기다 인가를 하게 되면 AD 보드에 필요한 5V하고 인버터에 필요한, 또 LED 모니터는 컨버터에 필요한 12V를 바로 생산해내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전원을 꽂으면은 그냥 막바로 그냥 5V, 12V가 바로 나와버려요. 그죠? 모니터를 쓰든 안 쓰든 간에 220V 인가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모니터 SMPS가 쓰는 오토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니터라는 걸 오토 방식을 쓰는 뭐 이유가, 모니터라는 제품은 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토 방식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TV 같은 경우는 이 구성 소자도 많고, 아까도 보여줬지만은 안에 그 구성된 회로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또 전기도 많이 먹히기 때문에 이런 립스보드 방식의 SMPS 방식을 취해서는 TV가 구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전력을 많이 먹히다 보니까 220V 신호만 들어가면 전압이 다 나온다 그러면은 낭비되는 전력이 많겠죠. 그죠? 낭비되는 전력이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TV가 각 가정에 한 대, 두 대, 뭐 세 대 있는 집도 있는데, 그죠? TV를 안 쓰더라도 TV가 원하는 모든 전압이 다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TV를 안 봐도
전력 낭비가 많겠죠. 그죠? 한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원을 공급을 받는데, 그럼 뭐냐? 발전소에서 발전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화석연료를 쓰든가, 원자력을 하든가, 뭐 수력 발전을 하든가,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그걸 우리가 떼서, 그죠? 발전한다면 환경공학이 그만큼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V에는 오토 방식이 아니라 스탠바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이 SMPS의 틀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스탠바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 TV라든가, 여러분 데스크탑 컴퓨터 보셨죠? 데스크탑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도 바로 이런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220V를 인가하게 되면은, 그죠? 전자기기가 최소 동작을 하기엔 스탠바이 5V가 만 나오는 거죠. AD보드에서, 그죠? 리모컨을 쐈을 때 리모컨 리시버가, 그죠? 동작이 돼야 리모컨에 또 신호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5V 스탠바이 전압이 AD보드로 공급돼서 최소 동작으로 위한 전압만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전원 220V를 여기서 인가를 하게 되면 스탠바이 5V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이라든가 아니면 TV의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 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제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해가지고 TV가 켜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죠. 데스크탑도. 자, 데스크탑 파워도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죠? 전원을 21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이 스탠바이 5V 전압하고 우리가 파워온 전압이라는 요 두 개만 나오고 있는 거죠. 요 두 개만.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최소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압은 공급이 메인보드로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메인보드로. 데스크탑 메인보드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5V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메인 전압들이 기동을 하는 거죠. 12V, 5V, 3.3V.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구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 메인보드 쪽으로 파워 커넥터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이 파워구 시그널을 가지고 이제 메인보드가 동작할 수 있는, 즉 리셋 신호를 쓸 수 있는 부분을 이 파워구 신호를 가지고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것도 뭐냐면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아까 저 모니터처럼 오토 방식을 쓴다 그러면 이 전압이 사용에 나온다 그러면 이 전력 손실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 그러면 가정에서 뭐 5천만 인구가 다 이렇게 전원만 220V 꽂아놨다고 한다면, 그죠? 이 전력이 다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 전력 손실이 많겠죠. 그 스탠바이 전압 나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전력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보통 보면 안 쓸 때는 아예 그냥 멀티탭 있죠. 콘센트 여러 개 꽂은 이 멀티탭을 꺼놓는 이유가 아예 스탠바이 전압까지 주지 말자 하는 것이 이제 전력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죠? 아마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TV라든가 아니면 뭐 모니터라든가 아니면은 데스크탑 쪽에 이 전원 220V 전원 코드만 빼놔도 굉장히 전력 낭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탠바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제 방식이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용 그 SMPS하고 그 다음에 TV 쪽 SMPS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SMPS 쪽을 한번 실제로 기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니터 쪽에 들어가는 립스보드, 그죠? SMPS라고 전원 공급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220V 전원을 한번 제가 꽂아 보겠습니다. 220V 전원을 지금 얘한테 지금 쓰든 안 쓰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되면, 그죠? 인가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내가 모니터 사용을 안 해도 220V 전원만 인가하면 5V, 즉 AD보드에 스팬 5V하고 인버터 필요 또는 컨버터에서 LED바의 광원을 켜주기 위해 LED 컨버터, CCFL 환경등 광원을 켜주기 위해는 인버터 이 동작을 위한 12V가 바로 이게 오토 방식으로 켜져요. 이렇게 켜진다고요. 그죠? 단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LED LED 쪽의 광원이라든가 아니면 패널 액정 패널 동작이 전원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원 스위치라든가 아니면은 리모컨에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때 이제 뭐냐면 그 패널 쪽에 액정 패널을 동작하기에는 5V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스위칭 신호가 이제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파워 스위치를 껐다, 리모컨을 껐다, 그럼 얘는 5V, 10V 계속 나온단 말이죠. 오토 방식.
이러다 보니까 그죠? 이 전력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TV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력을 많이 먹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냥 뭐 주부들이 이렇게 코드를 빼놓지 않고 그냥 꽂아서 이렇게 쓰질 않나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빼놔야 그죠? 이 220 빼놔야 이제 전력이 낭비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그죠? 꺼졌죠. 이제 완전히 빼면 이게 오토 방식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오토 방식. 그러면 TV 쪽은 어떻게 구동이 되느냐? TV 쪽은 이 복잡해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예? 회로가 추가가 더 돼 있어요. 왜냐면 모니터는 보통 보면 이제 안에 아까 TV 구조를 보여드렸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그 보드들이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 쪽에 같은 SMPS 갖고 전원을 공급해주면 동작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력을 좀 더 굉장히 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역률 보상 회로인 PFC 회로하고 공진 회로인 RC 회로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TV 쪽에 SMPS 방식은 뭐라고 했으면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했죠. 그죠? 전원을 키면은 아까 모니터처럼 5V 12V가 계속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스탠바이 방식이기 때문에 5V만 나오고 있는 거죠. 메인 전압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꽂아 볼게요. 자, 220V를 인가했습니다. 자, 인가했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V 스탠바이 전압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거죠. 5V 스탠바이 전압은 TV 리모컨이라든가 아니면 파워온을 동작하기 위해서 기본 전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메인 전압인 12V, 24V, 또 33V를 쓰는 TV라면 33V까지 공급됐을 때 이제 TV에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5V 스탠바이 전압 갖고는 TV가 구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리모컨이나 TV의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온 스위치를 우리가 눌렀을 때 그때 이제 그 신호를 야 메인 전압 좀 기동해라 하는 신호를 스위칭 신호를 줘서 이제 SMPS가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TV 리모컨 스위치를 눌렀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이제 메인 전압을 기동하라는 신호가 들어가서 12V하고 5V, 24V가 나오는 거죠. 33V를 쓰는 TV도 있어요. 회로에 따라서. 그럼 33V가 나오겠죠. 이렇게 돼야 이제 TV에 영상이 구현이 되겠죠. TV가 안 나오네. 그런 것은 뭡니까? SMPS 고장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이제 파트별로 점검 들어가서 고장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리모컨을 껐다. 아니면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온 스위치를 TV 이제 고만 시청해서 껐다 그러면 이제 5V만 나오는 거죠. 이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5V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온다 그러면은 이 전력 손실이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TV 쪽은 이렇게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죠? 켰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하고, 그죠? 메인 전압이 껐을 때 다시 스탠바이, 대기 전압, 스탠바이 전압을 우리가 대기 전압, 대기 전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TV에서는 SMPS 방식인데 SMPS는 이제 립스보드 모니터 쓰는 거 들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높은 전력을 구현할 때 이렇게 회로가 복잡하게 이 PFC 회로하고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다. 그죠? 요거 빼면 요만큼이 뭡니까? 립스보드 쪽은 똑같은가요, 이게? 스탠바이 회로라는 게 립스보드 쪽에 SMPS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탠바이 회로가 여기 TV에서. 근데 얘는 이제 전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PFC하고 공진 회로가 들어있는 거죠. 공진 회로가. 자, 이게 이제 그 TV 쪽에 SMPS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뭐냐면 요게 이제 뭐냐면 그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인데 교육 차원에서 파워 서플라이를 분해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 지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220V를 한번 인가해 볼게요. 자, 220V 전원을 이제 인가하겠습니다. 인가하게 되면, 그죠? 인가를 했어요. 220V 전원이 들어갔죠? 여기 뭐냐면,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온 전압이 나와요. 파워온 전압이. 이 데스크탑 파워는, 전이차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죠? 맨 처음에 파워온 전압이 이 높은 전위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파워가 메인 전압이 기동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데스크탑에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이 파워온 시그널, 파워온 전압이 저전압 0V로 떨어지면서 이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그런 전압 차이, 전이차를 이용한 구동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파워온 스위치 눌렀어요. 자,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거죠. 자, 12V, 5V, 3.3V, 그다음에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구 시그널을 보내주는 겁니다. 전이차를 이용한다 그랬죠. 파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파워온 전압이 켜져 있었죠. 파워온 시그널이 꺼졌죠. 얘가 5V에서 0V로 다운되면서, 그죠? 이 메인 전압을 기동해주는 그런 스위칭 회로를 갖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온 시그널이 죽은 거예요. 지금 0V로 5V에서 0V로 떨어졌기 때문에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거다. 그럼 다시 파워 스위치를 끈단 말이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죠. 파워온 시그널이, 그죠? 이 하이 값이 되면서 다시 메인 전압이 죽어버린 거죠. 이 전이차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니터용 SMPS, 그 다음에 TV용 SMPS, 그 다음에 데스크탑 SMPS를 실질적으로 기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런 흐름 자체는 이제 회로 해석을 들어가면서 이 파트별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이제 상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특히 TV 쪽은 수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교류전력 이론은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